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의 박서영입니다. 네,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던 한 주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어제 급등을 좀 이어가면 좋았겠지만 좀 하루도 버티지 못한 채 오늘도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시장을 끌어내렸던 뚜렷한 악재까지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좀 짚어보자면 반도체주의 하락이 깊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건설이 현재 취소 지연되고 있다라고 밝혔죠. 그러자 미국 뉴욕 증시에서 먼저 반도체주가 하락을 했고 그 영향을 국내 증시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6% 넘게 밀리면서 결국 7,000선이 무너진 6,800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2조 원대 순매수를 보였던 외국인이 다시 또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섰죠. 결국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보인 하루였고요. 코스닥 역시도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4%대 밀리면서 결국 오늘은 790선에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며 이제는 사이드카가 정말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들 마련해 보시죠.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한 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정말 길게 느껴졌던 일주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급등락을 좀 하루 단위로 겪다 보니까 정말 심리적으로도 많이 지치는 것 같습니다. 오후 3시쯤에 오늘 TSMC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지만 좀 잠잠했던 시장이었고 연휴와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 시장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원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좀 한 달 만에 저는 이렇게 뵙는 것 같은데 사실 그때는 코스피가 8,000피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수급 쏠림으로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지금 좀 올라갈 때는 삼전 닉스만 가더니 떨어질 때는 또 같이 떨어지는 시장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쯤 시장이 안정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생각 어떠십니까? 참 쉽지 않네요. 네. 뭐 이번 주를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마지막 거래이지 않습니까? 뭐 좋게 봤던 상황들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 정도의 변동성으로 시장의 횡보를 할 거라고는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원치 않았고 예상하기도 좀 쉽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우리 시간을 이번 주 월요일로 한번 돌려볼까요? 그날 월요일 시작하자마자 썩히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멈춰있던 상황들이었고요. 어제 보기 좋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보기 안 좋게 또 매도 사이드카까지 걸릴 정도의 변동성들이 지금 4거래일 연속 진행이 된 거죠. 안 좋았던 상황 속에서 그나마 좀 희망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 이번 주에 있었던 저점 자체를 좀 깨지 않았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구글의 실적 발표를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과연 현재 시장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수익성에 대한 노이즈 부분들이 다음 주에 있을 구구 실적 발표를 통해서 말끔하게 해결을 하고 다시 제대로 된 시장 방향성을 보여줄지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또 한 주의 마무리를 짓는 이 시간, 또 연휴를 앞둔 이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코스피에 대한 움직임들은 별로 안 좋았어요. 6.37%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슈가 좀 있었죠. 국내 이슈입니다. 25bp 금리 인상을 했어요. 해외 언론을 통해서 또 8월 달에 한 번 정도 더 금리 인상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 예상치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그거는 그때 가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오늘 25bp 인상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요인들이었기 때문에 뭐 오늘자에 대한 시장 하락의 요인으로 우리가 꼽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뭐 부정적인 요인 또는 이제 시장의 마이너스 요인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원화 강세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름 가장 좀 중립적인 포지션이 아니었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사실은 두 가지가 나왔죠. 어떤 게 나왔죠, 여러분들? 뉴욕시에서 1년간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설 중지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뉴욕시에서 이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사실상 뉴욕시에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지 않아? 그럼 다른 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할까? 라는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되면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 섹터일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움직임들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이크론에 반영이 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를 좀 하락을 시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이야기를 잘 많이 안 했어요. IBM 실적 하락한 거. 네, IBM 실적이 2분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14일입니다. 14일 날 20% 이상의 하락세가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도 2%대에 대한 하락으로 마무리를 시켰는데, 이게 뭐 똑같죠. 애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애플이 최근에 반도체 노이즈에 사실은 트리거 역할을 했죠. 네,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서 우리 상품 가격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중국 반도체 우리 사용하게 해줘라는 것들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되면은 가장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당연히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또 중국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게 되면 사실상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에 대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번에 메타하고 엮이면서 이제 애플의 영향력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나 싶었지만 다시 IBM이 2분기 실적이 급락함으로 인해서 하드웨어 기업들 너무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데 라는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볼 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할 때는 트럼프라고 안 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또 강력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과연 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요 힘겨루기가 과연 어떻게 될지, 이게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에 따라서 워낙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반도체 쏠림이 좀 강하다 보니까 투심 자체에 대한 회복세가 그렇게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로 전개가 됐고, 지수가 워낙 밀리다 보니까 뭐 일부 뭐 애국 테마라고 분류되는 테마주들을 제외시키고 나서는 딱히 시장에서 뭐 눈에 띄는 종목군들은 없었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항상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약간은 좀 경기 방어주 성격 또는 시장 방어주 성격의 금융주들. 근데 금융주들도 사실은 오늘 금리 인상 스토리들이 이미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 주서부터 금융주들, 은행주들, 4대 금융주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뉴스가 다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소문이 나왔고 이제 뉴스가 나오면 이제 시장에서 별다른 반응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반영이 됐고, 그나마 시장에서 좀 견조한 상승을 보여줬고 견조한 방어력을 보여줬던 섹터들은 여전히 화장품 섹터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찌됐든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급격하게 반응을 했던 시장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있어요. 하이퍼스케일러 22일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23일 새벽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로는 이제 목요일 날 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텐데,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그 뒤로 제가 일정을 이따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번 주는 어찌됐든 다음 주에 있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이벤트죠. 이 글로벌 이벤트를 앞둔 상태, 그리고 홀리데이 리스크, 목요일까지고요. 이제 내일도 쉬는 날이고 토요일 쪽에서 이제 어떠한 형태들이 나올지 모르겠으니, 특히 미국과 이란 쪽에서에 대한 문제들도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터프하죠, 여러분들. 예. 기존에는 뭔가 이제 할 거야 말 거야라고 이제 서로 밀당을 하는 그런 협상력을 보여줬다고 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의 트럼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무력 행사를 하면서 협상안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들을 좀 쓰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유가 시장도 지금 80불대에서 계속 또 79불, 80불대 계속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홀리데이 리스크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크로에 대한 불안 요소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은 주말을 앞둔 상태에서 시장에서에 대한 불안감들이 상당히 좀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차트에 대한 움직임들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입니다, 여러분들. 뭐 달라진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6월달 말을 기점으로 해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때 늘 강조했던 게 7월달은 지수에 대한 부분들, 뭐 지수에 대한 큰 기대감들을 가지지 말고 요 박스과 안에서만 진행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기 좋게 사실은 이날 끝났어요. 그죠?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좋아. 뭐 우리의 시장 상황 자체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하더라도 사실상 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면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시나리오대로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요번 주에 보기 좋게 깨진 거죠. 월요일자의 서킷 브레이크로 인해서.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양봉 보여주고 오늘 음봉을 보여주긴 했지만 월요일자의 저점 자체를 깨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주봉상으로 이게 20주선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120일 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구간들이 정확하게 방향성을 보여줘야 되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거를 기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무언가가 사건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방향성을 결정을 하는 120일 지지를 받고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뭔가 이 균형을 힘의 균형을 딱 깨트릴 수 있을 만한 뭔가 외부 압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외부 압력을 지금 시장에서는 뭘로 본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있을 구글 하이퍼스케일러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코스닥에 대한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보여줬던 저점 자체를 훼손시키지 않는 요 구간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물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야 돼라고 했었을 때 어찌됐든 무언가를 움직일 수 있는 이벤트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벤트를 우리가 알고는 있는 상황 속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자고요. 확실히 양시장 다 과매도 영역에 들어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횡보되는 과정 속에서 스토캐스틱, 그렇죠? 변동성 지표의 위로 움직이는 방향성들은 좀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거죠. 자, 이거 삼성증권 자료입니다. 삼성증권에서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뉴욕 기업들의 실적 발표일을 딱 정리를 해줬는데 제가 이거를 캡처를 해갖고 왔어요. 23일이죠. 구글입니다. 테슬라는 목표가가 어제 하향 조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빠졌고. 그리고 24일날 인텔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드웨어 기업이죠. 자, 그 다음에 30일날 보시게 되면 이때가 이제 마이크론과 이제 메타의 실적 발표고 마지막 31일까지 아마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이날 구글이 스타트만 잘 끊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이날에 대한 기대감들, 이날에 대한 기대감들, 이날에 대한 기대감들, 이날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글이 경쟁적으로 뭐죠 여러분들? 캐펙스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경쟁 관계에 있는 마이크론과 메타와 아마존 같이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지금 시장은 요 구글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다음 주 초반까지는 숨고르기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의 시각적인 부분들과 시간적인 부분들의 배열을 잘 설정을 하시게 되면 지금 시장 변동성의 요인들이 많죠, 여러분들. 뭐 레버리지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워낙 많으셔서 4시에 레버리지 정부 대책안이 나왔습니다. 뭐 그게 얼마나 효과를 발휘를 할지 뭐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말은 좀 아끼도록 하고요. 레버리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래서 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들을 우리가 연휴를 쉬는 동안에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지수를 바라보게 되면 뭐 장중에 6%씩 빠지면은 사실은 멘탈이 많이 흔들리시거든요. 근데 이 원인들을 알고 뭔가 해결책에 대한 이 시간적인 배열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게 되면 사실은 내가 그동안에 느끼는 고통과 다르게
그 고통의 크기는 좀 많이 줄어들 수 있고 또 내가 그렇게 신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또는 다음 주 초반에서 내가 어떠한 포지션들을 갖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메이저 수급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태에서 시장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시장 전략들을 세우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보자 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정말 짧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입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날 쉬시고요. 토요일 날 쉬세요. 그리고 일요일 날 이제 전쟁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랑. 그래서 매주 일요일 저녁입니다, 8시. 온라인 유튜브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뭐 큰 주제가 바뀌진 않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는 빅테크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남아있는 한미반도체 오늘 좀 많이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딱 찍히는 순간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네, 상한가를 기록을 합니다. 기분 좋았죠, 어제? 네. 7월 실적 시즌을 이끌 종목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이번 2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왜 제가 이 실적 시즌을 기존에는 실적 시즌 끝나게 되면 뭐 성장이라든지 기대감들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도래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지금은 약간의 기존의 실적 시즌과 비실적 시즌의 트렌드하고 좀 많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왜? 지수가 많이 빠졌으니까. 주가가 사실상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진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이 실적 반영하고 나서 쉽게 말씀드려서 펀더멘탈이 훼손이 됐잖아요. 그 2분기 실적 발표했다고 쭉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을 완벽하게 회복했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이상, 리커버리 그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야 돼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녁 8시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유튜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7월 실적 시즌 얘기를 하지만 이제 한 2주 정도만 있으면은 실적 시즌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 실적 시즌이 끝나고 하반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상반기에 보여줬던 시장의 모습이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가 돼가지고 하반기에 보여줄지 아니면 시장에서 예상치 않았던 상황으로 전개가 됐었을 때 내가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빅테크 실적 이후에 관심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유튜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시냐? 유료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입장 채용동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아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웬만한 호재가 아니고서는 투자 심리가 쉽게 살아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전문가님도 말씀해 주신 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이다라는 거였죠. 그럼에도 좀 그 시장 안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을 좀 찾아주셨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저점을 깨지 않았다라는 점이었죠. 그리고 앞으로 빅테크들의 실적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나올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으로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구글의 실적 발표를 강조해 주신 만큼 이 부분은 꼭 놓치지 말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을 좀 면밀하게 살펴봤는데요. 원래도 어려웠지만 더 어려워진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신규 종목을 좀 들어가서 손실을 줄여야 될지 아니면 좀 시장이 올라오는 걸 기다리면서 보유 종목에 버텨야 될지 이런 고민도 참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식으로 대응해봐야 될까요? 참 이게 어렵죠. 네. 예, 이게 그냥 교과서대로 대응을 하면은 말씀드리면 되게 쉽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실시간으로 열려 있는 주식 시장의 숫자를 보고 있으면 이게 뭐 책에서 봤던 내용들은 그냥 싹 잊어버리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할 때 실전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전략들은 많아요,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버틸 거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싹 정리해서 뭘 어떻게 할 거냐, 새로운 대안을 찾을 거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요 한 바구니에서 전략들을 쓰실 수가 있으시겠죠.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 C라는 종목, D라는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군들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다양한 전략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꼭 내 이 종목 뭐 해야지, 뭐 저 종목 어떻게 가져가야지 이런 좀 극단적인 생각들을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들은 일단은 최후의 보루로 넣어두시고요. 이 차트 정석에 나와 있는 실전성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실전이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이유는 늘 시장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뭐 시장이 좋아도 사실은 또 천차만별의 전략들이 나올 수 있는 거라서. 근데 뭐 시장 올라갈 때는 다들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강조를 안 드리고 있기는 한데 지금과 같이 시장이 좀 어려울 때 항상 이 실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전에 대한 노하우들을 제가 여기다 넣어놨는데 이 차트 정석에는 딱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매매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근데 이 매매 원칙이라는 게 뭐 말은 이제 원칙이라고 해서 진짜 뭐 죽어도 지켜야 되는 사안들로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근데 요게 이제 상승장에서에 대한 원칙과 하락장에서에 대한 원칙과 횡보장에서에 대한 원칙은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시장 국면에서 내가 신경 쓰시면서 보셔야 될 부분들에 대한 원칙 부분들을 제가 작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기본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시장에서 이제 변곡점들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예, 이제 그 변곡점들을 찾는 거고 그 변곡점들을 찾았을 때 내가 매수를 할 거냐 매도를 할 거냐에 대한 결정을 지으시면 됩니다. 항상 시장은 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의사결정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고민이신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작성을 좀 해놨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씩 우리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하락장일 때에 대응을 했던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대응을 했던 종목들 그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테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제가 6월 26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도 꽤 괜찮은 상승을 보여줬던 1차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였어요. 네, 60일 전 지지받는 이 포인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라는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을 때에 이 공통점인 부분들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전공정일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정부의 이제 메가 프로젝트, 요게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는 반도체에 대한 노이즈 부분들이 약간은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전공정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 그리고 뭐 마이크론에 대한 정상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노이즈 부분들이 감소가 이루어지는 그 구간에서 항상 이렇게 시장에 빗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수익적인 관점으로 변동성들을 크게 보여주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시장의 특수성입니다. 지금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죠, 여러분들? 10% 올라갔다가 10% 빠지고, 10% 올라갔다가 10% 빠지고. 그죠? 뭐 지수가 6%씩 빠지니까 5%, 6%씩 하루에도 막 움직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안에서 좀 임팩트 있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를 일단은 우리가 명분을 이해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스토리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방으로 진행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기술적인 부분들을 첨가를 시키셔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굉장히 좀 편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수급적인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상승을 할 때 뭐 외인이 주인이 돼서 올라가는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기관이 주인이 돼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솔브웨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역시도 제가 6월 11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이제 횡보되는 구간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날이죠, 여러분들. 이날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했죠. 기존에 보여주지 못했던 거래량을 동반해서 바닥권에 있었던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5일선을 강하게 안착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 다음날 소재 관련 종목들, 반도체, 소, 부, 장이죠. 그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부르지만 이게 거꾸로예요, 순서는.
소재가 가장 좀 늦게 반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솔브레인이라는 종목들이 올라가기 이전에 장비주들에 대한 시세 분출은 이미 거의 다 절반 이상은 다 나왔던 상황. 그럼 시장에서는 당연히 어디로 넘어간다? 시선이 소재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날, 급등하기 전날 말씀드렸고 그 다음날 바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6월달 한 달 동안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5월달에 정점을 해서 쭉 밀렸죠. 그죠? 그러면은 2달 한 2주 가까운 기간 동안에 시장은 하락세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이 구간들을 잘 못 피해가요. 뭐 일부 테마주들, 우리 뭐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애국 테마라는 종목들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런 일부 종목군들, 시장이 약세일 때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나오는 이러한 수익률을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 AVCNC라는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6월달 중반 이후서부터 계속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고 내가 설령 이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못 낸다 하더라도 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좀 높여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화장품주도 제가 엄청 많이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AVCNC고요. 그 이전에는 뭐 6월달 중순 이후서부터 달바 글로벌, 뭐 제니,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들. 화장품주들 여러분들 오늘 또 올라오죠. 그죠? 시장이 안 좋을 때 화장품주들은 올라가는구나. 공식화가 돼버린 거죠. 공식화. 시장 안 좋을 때 화장품. 시장 좋을 때 화장품 잘 안 가요. 그죠? 그런 식의 이제 시장의 트렌드들을 이해를 하고 시장의 뭔가 메커니즘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현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구나 정도를 알고 계시게 되면 사실 시장이 빠지는 게 그렇게까지 막 두렵게 느껴지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이거 아마 6월 21일 이후부터 제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들이고 또 이 AVCNC라는 종목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수익을 꽤 괜찮게 냈던 효자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그냥 바닥이니까 막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이 종목의 실적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실적 시즌을 보는 거잖아요, 지금. 실적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실적 시즌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실전성이라고 표현은 제가 안 할게요. 지금 현재의 시장 트렌드에서 그냥 잘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그냥 실적 좋은 기업이 잘 버텨요. 그건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들. 그게 이제 실적 시즌이 지나고 나서 가져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뭐 투자자들의 뭐 결정에 따라 되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찌됐든 실적 좋은 기업이 확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가장 덜 둔감하게 움직였죠, 시장 대비해서. 근데 그 종목이 심지어 바닥권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은 시장이 막 등락을 보여줄 때 나에게는 좀 튼튼한 좀 버팀목 같은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6월달 말서부터 해서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자리들이 다 9,000원대 초반대예요. 이때도 바닥이었죠. 자, 이때도 바닥입니다. 이때도 바닥이에요. 근데 지금 가격대 얼마예요? 1,100원이 훌쩍 넘는 가격대에서 한번 거래가 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시장은 약세이니 배트를 짧게 잡고 가자라는 거죠. 시장은 안 좋은데 내가 배트를 길게 잡을 수는 없잖아요. 홈런 칠 수는 없잖아요. 왜? 시장이 2,000 종목 중에서 막 1,700개, 1,800개씩 빠지는 시장인데 그 와중에 홈런을 어떻게 칠 확률이 높아지겠습니까? 그럼 나에게 안타를 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4일이죠. 프리장에서 프리장 활용도 꽤 괜찮아요, 여러분들. 나는 변동성을 가지고 좀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한번 생명력을 유지를 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프리장 넷장의 변동성도 꽤 괜찮은 시장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실전을 많이 해보시게 되면 지금은 프리장에서 내가 거래를 해야 되는구나, 넷장에서 내가 거래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부분들 역시도
제가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요령 아닌 요령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이에요. 심택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도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 타이밍들이 있어요. 요런 구간들이죠. 요런 구간들. 박스권에서 회복됐을 때 올라가는 구간들. 그리고 추세가 진행이 되는 과정들. 박스권이죠, 이런 식으로. 네. 상승 박스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승 추세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상승 추세라는 말은 제가 빼겠습니다. 이 밴드 안에서 움직였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스토리들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박스권에서 지지받으면서 시장에 적용되고 올라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심택이라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HPSP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돌려 나오는 구간들. 그리고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HPSP를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을 좀 크게 냈던 자리들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가 어디죠, 여러분들? 요게 지금 차트가 앞절에 잘려서 그렇긴 한데 요 구간이 기존에 지지를 받았던 자리들이에요, 다. 그리고 지지를 받았던 자리에서 5일선, 21선, 60일선 차례대로 정별이 이루어지면서 단기의 시세가 딱 4거래일 만에 몇 프로가 나왔냐면 100%가 나왔습니다. 109%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상승률이. 근데 그 이후에 시장 약세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주가 빠지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았던 자리가 이 자리인데 이 자리를 이탈하는 구간들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일정 범위 조정받고 쑥 올라오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 HPSP를 지금 차트를 한번 열어놓고 보세요. 이거 생각보다 잘 못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내가 이 HPSP, 뭐 ST 이런 이제 어널링 장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생각이 드시게 되면 좀 공격적이신 분들은 여기 지지를 받는 거로 보고 들어가시는 전략이 세우실 수 있으시고요. 나는 이거 모든 거 다 확인하고 한번 들어가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돌파되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종목들을 보실 때 내가 이 구간에서 100% 수익 냈으니까, 상승을 봤으니까 에이 몰라 다시는 안 봐 라고 두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큰 수익을 줬고 시장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사이클 기업이라고 할게요. 요 사이클 기업들은 구간이 나와요. 요 구간들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으로 내가 수익 실현을 했어, 또는 수익 실현에 대한 경험치를 갖고 있다 라고 하는 종목군들은 그냥 관종에 넣으세요. 관종에 넣으시고 늘 보세요. 그리고 관종을 넣어놓는 데 있어서 그냥 랜덤하게 무작위로 넣어놓지 마시고요. 뭐 많은 분들이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또 안 해놓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섹터별로 좀 묶어 놓으세요. 예, 섹터별로 뭐 자잘한 종목군들까지 안 하셔도 돼요. 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을 전체로 봐야 되니까 뭐 중소형 종목 할 것 없이 그냥 섹터별로 쭉 나열을 해서 보고 있기는 한데, 나는 좀 시간이 바빠, 나는 본업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업종 대표주들 있죠, 한 두세 개 정도씩만 묶어가지고 관심 종목 정리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밤에 모든 일 마치시고 저녁 때 심심하실 때 하나씩 하나씩 열어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구나라는 것들 보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차트 같은 것들 공부를 하실 때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시게 되면 좀 일목요연하게 또 시간도 단축시키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 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입니다. 물론 이 종목이 지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노이즈도 많고요. 또 사공이 많은 만큼 주가가 지금 산으로 바다로 가야 되는데 뭐 산으로 가려고 막 하고 있고 막 그렇죠. 뭐 난립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뭐 여전히 좋다라고 봐요. 저는 여전히 좋다라고 봅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여러 가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도 있고요. 여전히 AA 산업의 성숙기는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익성에 대한 노이즈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크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뭐 시장이 하락 요인으로 본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변동 요인으로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들도 거기에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종목을 작년도 12월 달에 저희 교육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얼마? 58만 5천 원입니다.
지금 뭐 200만 원, 그죠? 뭐 이 이야기 하고 있고 200만 원 깨면 어떡하지? 막 이 이야기 하고 있죠. 물론 300만 원대까지 갔었을 때 야 이제 400 가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부분들 쉽사리 시장에서는 허락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에베레스트가 인간을 잘 허락 안 하듯이 쉽지 않죠, 여러분들 등반하는 거. 그죠? 그렇듯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역시 고가를 잘 허락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요. 항상 이런 종목군들도 스타트 라인이 있어요. 제가 그 스타트 라인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지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5월달 이후서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시장에 뭔가 이제 부작용도 뭐 없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정말 공격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었을 때의 과정 속에서 올라가는 타이밍들을 보시게 되면 그냥 뭐 계속 올라갔던 건 아니에요. 항상 이러한 식으로 베이스 캠프들이 있어요. 베이스 캠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도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최근에 이 베이스 캠프는 그동안에 6월 달에 올라갔던 것만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상태에서에 대한 베이스 캠프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 구간들을 생명선으로 보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 생명선이 지지가 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어떠한 이벤트가 나올 것이냐. 그거는 여전히 구글입니다. 그죠? 요 내용들이 나왔을 때 시장에 다시 한번 신뢰를 가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전쟁이 가속화되는 구간들을 확인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들에 대한 규모의 경제는 달성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 가격대는 뭐 보기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졌었을 때에 대한 시세 분출이 얼마나 강력했는지에 대한 스토리들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한번 진입해볼까? 이쯤이면 고민을 하시는 분들 역시도 어느 정도의 좀 길라잡이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죠. 요리사 말씀드린 제니 다시 올라갔어요 오늘. 그 다음에 6월 10일 날 말씀드린 달바글로벌 다시 밀렸다가 가죠. 안 죽어요 여러분들. 안 죽는다고. 오늘도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갔죠. 다시 이런 식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타이밍에 따라서 종목이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수익을 거뒀던 요 구간, 상승을 거뒀던 요 구간이 바로 요 구간이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 밀렸죠. 그리고 오늘 5%, 6%또 올라갔죠. 이런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저녁 8시예요. 지난주에도 똑같은 얘기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7월달 이번 주 한 주 아마 주 초반에는 좀 강했다가 구글 실적 발표하고 우리나라 또 휴일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 후반으로 가게 되면 시장이 좀 약해질 거예요 라고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지금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말씀을 드렸던 게. 근데 월요일 날 서킷 걸리고 쭉 횡보하잖아요. 그죠? 그 범위. 지수는 기대하지 말자라는 거는 맞았는데 주 초반과 주 후반에 스토리가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크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역시도 전체적인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소주제는 요 세 가지입니다. 7월 실적 시즌 아직 남았습니다. 이끌 종목들 그 다음에 하반기에 내 포지션에 담아야 될 첫 번째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빅테크 실적 이후에 시장은 요걸로 갈 겁니다 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이어질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료 문자입니다. 100원이에요. 3772번으로 최용동 입장 아무거나 보내주시게 되면은 이 차트의 정석을 받으실 수 있는 링크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시장에서는 이론과 실전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하게 커졌기 때문에 더욱이나 시장에서 체감되는 난이도가 훨씬 높아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실전에서 고민되고 혼자 해결해야 됐던 부분들 전문가님이 기준을 잡고 해결할 수 있는 차트의 정석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신 게 바로 기준이었죠. 이 시장 안에서 기준이 있냐 없냐가 이제는 계좌의 희비를 가릴 정도로 더욱 중요해졌는데
건데 오늘 그 기준을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보고 또 그 기준에 맞는 종목들까지 방송 말미에 말씀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종목들과 노하우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또 지금 같은 하락장에는 정말 감으로 하다 보면 예. 이 하락폭이 더 깊어지는 시장인 예.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을 잡고 싶은데 막상 기준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예. 이런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떤 기법으로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하나씩 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의 패턴이기도 한데 이게 뭐 이렇게 큰 종목들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지만 뭔가 이제 시장의 섹터가 대장으로 탁 튀어 올라올 때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포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1월 28일입니다. MK전자라는 종목을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매일장 퍼스트 클래스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배열을 만드는 시간이 꽤 길게 걸려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5일선하고 21선이 뭐 골든크로스가 나와가지고 막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이다라고 하게 되면 5일선, 21선, 61선, 121선, 뭐 241선, 뭐 301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러한 장기평까지 다 모인 상태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최소 3개월, 6개월 횡보되는 구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가격대로 보게 되면. 이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이 MK전자라는 거거든요. 이 종목이 거의 한 석 달, 넉 달 동안 이 가격대에서 계속 움직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가지고 이런 식의 포지션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위치를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했었을 때 거래량을 보시면은 왜 이 종목이 이 지점에서 거래량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지? 그리고 이 거래량이 발생이 되는 요 지점이 이동평균선의 밀집 구간 그리고 그 밀집 구간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5일선이 빠르게 튀어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가 붙겠죠? 업종이 붙겠죠. 업종, 업황이 붙겠죠. 그러면 그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이런 식으로 펼쳐져요. 확장이 돼버리죠. 순식간에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올해는 좀 특이한 경우이긴 해요. 올해 상반기가 좀 특이한 경우이긴 한데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수의 종목들을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굉장히 좀 쉬웠던 케이스였던 거고 일반적인 시장으로 들어가도 우리가 성장하는 종목군들을 볼 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갑니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가요. 실제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패턴입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끌고 가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끌고 가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 끌고 가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시장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종목도 보면 1차적인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주가가 조정 나오죠. 근데 막상 우리가 요 지점을 보는 게 아니고 요 지점에 와가지고 이 구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조정 받습니다. 20에서 이탈 안 해요. 근데 주가가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직전에 보여줬던 고점 있죠. 여기에서 또다시 대량 거래량이 발생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추세 상승이 가속화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차 상승 이후에 베이스 캠프가 설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베이스 캠프가 시장이 좋다 보니까 주가의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가격 조정이 나와버리는 거죠. 기간 조정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리고 5일선하고 21선하고 맞닿고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이 MK전자가 속해 있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의 대부분이 다 이 패턴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하반기에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을 만큼 받은 상태잖아요. 그죠? 지금 지수가 하락폭으로만 따지게 되면 두 달 만에 지수가 거의 30% 가깝게 빠졌어요. 27%, 28%가 빠진 거니까. 하반기에 이런 섹터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게 반도체로 나올지 아니면 새로운 패턴의 종목군들로 나올지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일요일이죠, 여러분들? 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일요일 날 여러분들과 공부를 할 거예요.
상당히 많은 종목에 대한 예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종목군들이 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제가 가질 겁니다. 맞네요. 여기입니다. 온라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저녁 8시입니다, 여러분들. 무료 라이브 방송, 시황 방송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안에는 실적 시즌 이끌 종목들, 그리고 하반기 업종, 그 다음에 빅테크 실적 이후에 내 포트에 종목 교체를 하든 새롭게 진입을 하든 할 수 있는 관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드릴 거예요. 많이들 교육방을 통해서 링크 남겨놓을 거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내일 쉬시고 토요일날 쉬시고 일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을 무리하게 또 쫓아가다 보면 불안한 투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전략 참고하셔서 또 편안하고 든든하게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오늘도 두 종목 짧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별돼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제 급등을 하는 종목군들의 많은 케이스들이 이동평균선이 모인 상태에서 힘의 분출이 윗방향으로 딱 잡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을 잡는 것도 좋기는 한데 지금은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건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바닥을 확인을 하고 이제 막 사이드로 기는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셔야 되겠죠. 거기서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시장에서 단축을 시켜주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의 이 히든 종목의 이 첫 번째 종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래요, 여러분들. 이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막 빠져도 이 종목은 이미 선제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별다른 뭐 바닥에서 움직임들이 없어요. 보시면은 이 구간들이 진행이 되면서 61선, 21선, 5일선 이런 선들이 이렇게 이제 기기 시작해요. 근데 여전히 위에는 121선, 200일선 딱 자리 잡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길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 기는 동안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 박스권이 진행이 됩니다. 이 박스권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여기를 돌파를 시키게 되면 이제 이 기업은 시세에서 이제 대장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전략은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종목도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별다른 움직임들 없죠? 그죠? 단단하죠? 네, 받을 만큼 받았다. 이 종목 역시도 교육방을 통해서 종목과 전략을 제시해 드릴 거고요. 이 종목의 특징은 외국인 보유 비율이 바닥에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이 히든 종목 총 2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과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공부방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용동 3글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문가님 또 라이브 방송도 운영해 주시고 계시죠. 오는 일요일 저녁 8시에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 또 뿐만 아니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도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여기에다가 전문가님이 차트의 정석이라는 전자책까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실전 투자 노하우까지 배워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남은 7월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방송 한번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